안녕하세요. 미술계 뉴스 시간의 김달진입니다. 오늘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연휴가 끝났고요. 오늘 벌써 5월 들어서 바깥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벌써 반바지 입은 사람을 보았을 정도고요. 바로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우리나라 사실 봄 날씨 기간이 전에보다 많이 짧아졌죠. 오늘 뉴스 시간에 아침에 문화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5건의 문화재가 등록됐다고 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경북 김천이죠. 김천고등학교 본관의 유경사업가 최송 설날이 1931년에 지은 이런 본관 건물, 그리고 같은 김천고등학교 과학관, 이것도 1930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하고요, 또 수원역의 급수탑, 수원역의 급수탑도 1930년대에서 우리 급수탑의 변화 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산 나병원의 기념비에서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나병원, 부산 나병원 설립을 기념해서 제작된 이런 기념비.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요, 불교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1924년에 창간해서 1933년까지 해서 105까지 했다가 폐간이 됐다가 그 이후에 숙간이 돼서 1937년부터 44년까지 또 67호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잡지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6건은 문화재 등록 예고를 했는데요. 6건의 내용을 보면은 대전 육교 상하행선, 세종의 부강성당,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 창고, 6.25 전쟁 군사 기록물, 이건 육군에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속주 의사 편지 및 봉투, 이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한 잡지 중에서 월간 KTX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면 KTX의 좌석마다 이 잡지가 전부 다 이렇게 꽂혀 있죠. 거기에 작가가 만난 작가라는 그런 난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산 박대성 선생님을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만난 작가에서 김상혁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이제 작가를 찾아가서 소개하는 건데요. 소산 박대성 선생님은 이제 서울 평창동에 있다가 경주로 간지 이제 10여 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산 박대성 선생님을 주목하는 거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규 이렇게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었지만, 그분이 중앙일보사에서 주관했던 중앙미술대전 1978년도 거기 첫 해죠. 그때 장려상을 받고 그 2등회에 대상을 받으면서 우리 미술계에서 이렇게 크게 자리매김을 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수목을 매체로 한 어떤 이런 진경산수 이런 걸 쭉 그려왔는데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자연 그 이상, 인간 그 이상 해서 소산 박대성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10페이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노력하겠다고 마음이 굳히면 저는 그걸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을 그리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박대성 화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박대성 선생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고, 마지막에 뒤쪽은 영어 썸머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성 선생님의 12쪽을 이렇게 비중 있게 소개한 KTX 555입니다. 아침 신문을 돌아보죠. 한겨레 신문의 노영석 기자 기사인데요. 우리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예술가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법, SNS 작품놀이 좋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서 이거를 쭉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뱅크시의 쥐그림,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수선화 그림, 또 카우스의 그림, 데미안 호스트가 인스타그램에 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술가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법, 이 기사를 비중 있게 썼습니다. 이거는 매일경제 전지현 기자인데요. 파워업 청년 예술가들에게서 예술기획자 박성민, 김종규, 전지현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술은 배고픈 길, 코로나에 좌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기획자들의 얘기가 실려졌습니다. 지금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5월 6일부터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들이 이렇게 일반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던 한국 근현대 서예전 이 전시도 가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관에서 수평의 축 온라인으로 달군 전시 실제로 만나볼까. 한국경제 서화동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국민일보 손용옥 기자가 썼고요. 사진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강훈구 씨의 전시인데요. 이것이 강훈구가 찍고 칠한 공토의 녹색, 사진과 해와 사이 자신만의 세계를 연출한다. 이 전시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겨레신문 김경애 기자가 썼는데요. 조조의 두 번째 골동 이야기. 그래서 골동품 애호가 조인성 씨의 전시가 서촌 갤러리 우물에서 열리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문화재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순신 장군 공을 기리는 해남 명량 대첩기 탁본한다. 그래서 이 탁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광자대사 탑비 등 13건을 허가를 해서 이거를 탁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데일리에서 오연주 기자가 지금 김정용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정용 인체 조각전에 대해서 크게 기사를 써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체를 주제로 한 조각회화 80점이 김정용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갤러리 누보, 제주도에서 나온 변시지 화집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변시지 전생애를 다룬 화집, 이것이 크게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 화집이 신문에 이렇게 크게 소개되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변시지 선생님, 가장 제주다운 작가죠. 그분의 화집이 나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인데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는 레고 블록, 이거에 대한 기사. 꿈 쌓고 허물고 또 쌓고 레고 블록 60년을 한국일보의 강지원 기자가 썼습니다. 새로운 전시 공간이라고 할까요? 장충동에 커피
그라인드 전시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날 개관을 하고 개인 소장품 등 900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호 중국구청장은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인상 깊은 작은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 잡지도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도착이 되는데요. 대구문화예술에 관해서 발행하는 대구문화, 이게 5월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이 대구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에 대한 것이 특집도 실려 있고요. 제가 여기 눈여겨본 것은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전쟁과 예술의 흔적을 따라가다 시리즈 5번째에서 월남했던 화가죠. 신석필 하고 전선택, 이분들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